여러분은 지금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일 평양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파 라디오 7395kHz와 7530kHz 그리고 5495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중파 AM 1431kHz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입니다. 저는 정선영입니다. 박근혜 집권의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처한과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배경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타이완 입장하고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중국과 대만의 자존심 갈등. 이번엔 권위 있는 문학상 후보의 국적 표기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 2, 1. 무중력 상태인 우주 생활의 가장 큰 부작용, 아무래도 근육 손실일 텐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벌레 수천 마리가 우주로 보냈습니다. BBC 코리아 방송 서명진 기자의 오늘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가 전직 러시아 이중 간첩 암살 시도에 쓰인 신경작용제가 러시아 군사 연구기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러시아 관영방송은 이중 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딸이 최근 사촌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Все нормально, сейчас отдыхает, спит. Все здоровы, нормально, никого не попросил вещей.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르게이와 함께 공격을 받은 딸의 건강 상태는 현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독했던 세르게이 역시 최근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달 비리 파문으로 퇴진한 주마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재임 당시 25달러 생활 무기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이번 재판이 명백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인권 변호사 6명에 대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로 무더기 중형을 내렸습니다. 유명 인권 변호사인 노무현 잠다이는 징역 15년과 가택연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최고 수위의 형벌입니다. 네, 법원은 이들이 2013년 민주주의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인권 교육을 하고 베트남의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주장해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범인원인분 앞으로 자주 보자. 선생님 조선분이시죠? 저하고 같이 딸내미가 이성이라고.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여럿 초청됐습니다.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류 제한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중국에서 한중 합작 영화가 아닌 한국 단독 제작 영화가 상영되는 건 2년 만입니다. 일각에선 한류 제한령이 완전 폐지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비만이 커진 문제가 되고 있다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설탕세는 영국뿐 아니라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도 도입됐습니다. 세계 비만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선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공영 방송 BBC 뉴스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 듣고 계십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약 1,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과 직권 남용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형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행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한 대통령 사과의 단어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에 지된 책임은 헌법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형량에 무겁게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교수입니다. 범죄 내용이 상당 부분 죄질이 안 됐고요. 검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심지어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의 심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이 모르죠. 또는 기억이 없다. 또 누군가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1963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예, 즉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피격, 그리고 1979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숭탄에 서거하면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4년 뒤인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탄핵을 겪었고 결국 임기 4년 14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반쪽짜리 사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한 문제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상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선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입 물품의 국경 통과 명목으로 물리는 돈이죠. 관세를 두고 서로 보복을 시사하며 계속해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관세 조치가 본격 도입되면 온갖 물품의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들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때 수출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했던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부는 통일타협부 이유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중국 분들이 상당 수준 정도가 그 북한 장마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재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내세운 정책이 국산화 정책이에요. 북한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들 질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미중 그 무역 마찰을 인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품목들이 제재가 되고 번화가 많고 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외국 무역 마찰이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고 북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할까요?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중국의 무역전을 시사한 바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최근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 온 편인데요. 그렇죠. 지난 1, 2년간의 그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은 전면 미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그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동안 취해왔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서서히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북한의 대무역이 상당 수준 살아나게 되고요. 또 특히 그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 철수를 유예해 준다면은 북한의 외화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압력이 지금 전방이 높은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압력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이 작년 그 서사분기부터는 그 북한하고 신규 협약을 하거나 기존의 협약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존의 협약과 협약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재 이행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북한하고 합작하고 있는 중국 사업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유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태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난 금요일 영토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총상을 입었던 20대 팔레스타인 남성이 끝내 숨지면서 두 민족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김유정 기자가 소식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서쪽 언덕 이 마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지만 이 지역에서만은 특별합니다. 유태인 아이들과 아랍 아이들이 한데 어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네베 샬롬 혹은 와하트 알 살람. 유대어와 아랍어로 모두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발견되는 물 웅덩이인 오아시스와 같이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해준다는 뜻이죠. 두 민족의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 유대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뒤로 분리장벽이 세워지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세월 두 민족 모두 불안 속에 살아왔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저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인지 살피게 돼요. 저기는 유태인 구역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사는 팔레스타인 구역이에요. 유태인 사람들이 여기에 건물소를 세웠어요. 이런 가운데 40년 전 이스라엘 세 가정과 팔레스타인 한 가족이 황무지의 네베 샬롬 혹은 와하트 알 살람을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 마을은 화합의 모범 사례가 됐죠. 초기 이주민 이스라엘인 나바는 이렇게 과거를 설명합니다. 나무도 물도 전기도 없었던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린 큰 꿈이 있었어요. 주변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고 말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다오우드. 여기 왔을 때 여러 의문들이 있었죠.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현실은 정말 존재하고 어려운 천국 같은 걸 꿈꾸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요.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60가구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 살지 않아도 자녀들만큼은 통합교육을 하는 이 마을에서 교육시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모들도 많습니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문학상 맨부커상이 논란의 휩싸였습니다. 올해 수상 후보에 오른 대만 작가의 국적을 대만에서 중국의 대만으로 바꿔 기재한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결국 주최 측은 국적 표기를 원래대로 즉 대만으로 되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도 중국도 제각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 이런 갈등 사실 처음은 아니죠. 빅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인 등으로 구성된 K-팝 여성 가수단 트와이스. 그중 대만 출신인 스유이는 2년 전 중국인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 중국이 아닌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게 그 이유. 비슷한 논란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불거졌습니다. 타이완 입장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당시 일부 한국 방송사가 대만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을 내보내며 한글 자막으로 대만이라고 쓴 겁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니즈 타이페이, 중국의 대만이라고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갈등은 반세기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내전을 거쳐 1949년 대만과 중국 땅에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두 개 나라로 갈리게 됐습니다.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손을 잡아오긴 했지만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만큼은 양측과 굽히지 않고 있어 국가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없이 반복되고 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중국의 분열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기정 기자였습니다.
우주 탐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주에 장기간 생활하는 우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생활 아무래도 지구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부작용도 있겠죠. 가장 많이 겪는 부작용은 근육량 감소가 알려졌는데요.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을 쓸 일이 거의 없는 만큼 국제우주정거장 근무자의 경우 반년 만에 근육의 약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레 수천 마리가 올해 말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벌레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리차드 김 기자가 전합니다. 3, 2, 1. 올해 말 우주로 보내질 친구는 지렁이 모양의 선충입니다. 꿈틀대는 선충들, 길이가 1mm도 채 안 되지만 근육 구조가 인간과 비슷합니다. 우주에서 선충들의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해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겠다는 게 연구진의 계획. 우주에 동물을 보내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1957년 사상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생물, 인간이 아닌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원숭이와 고양이, 쥐 등 온갖 동물이 우주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인간의 우주 탐사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인류의 다음 목표는 우주 정착.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1년 가까이 산 우주인 스콧 켈리는 정착에 앞서 우주에서 오래 생활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차드 김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밌거나 황당하거나 지구촌 이국 소식 서명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래들의 소리가 마치 노래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고래들의 노래를 심지어 즐겨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북극 바다 밑에 사는 흑동고래들입니다. 한 마리가 소리를 내면 다른 한 마리가 받아치는 게 되게 돌림노래 같지 않나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높낮이도 있고 박자도 있어서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연구진이 3년간 겨우내 연구진이 24시간 관찰을 했다고 해요. 무려 184가지의 독특한 노랫소리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동물들 죄송합니다. 동물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저보다 노래도 잘하는데요. 다음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이 한국 K-팝 남자 가수단 빅뱅 혹시 아시나요? 아주 유명하죠. 노래도 정말 신나잖아요. 네, 노래 조금만 들어볼게요. 너무 신나서 몸이 막 근질근질 해지는 네, 노래인데요. 이 빅뱅 단원 중에 승리 씨가요. 한국의 번화가 강남에 무도회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양주 중에 한 병에 7만 달러짜리가 있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주문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이 젊은 남성들이 이걸 주문해서 마셨다고 하는데 이날 무도회장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났겠어요. 엄청 유명한 대기업 그 자녀들이나 혹은 돈 많은 연예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누구였나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는 손님들을 위한 통로는 또 따로 있어서 누군지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건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네요. 마지막 소식도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미이라, 즉 시체를 건조하게 보관해서 썩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어머니 사망 이후에 어머니 연금 계속 타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도 이런 토요일 한반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청주 9도, 개성과 함흥 10도를 비롯해 서울 9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재밌게 배우는 영어 회화 시간입니다. BBC 코리아 방송이 기초회화부터 고급 회화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센쇼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업에서 배운 표현들을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대화를 들어보시죠. What are you doing today? I'm going to school. Are you free later? Yes, let's do something. Why don't we go shopping? I don't want to go shopping. Why don't we go swimming instead? Okay.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at the station. Okay. Should I meet you outside? Okay. What time should we meet? 7 is good for me. Okay. Let's meet then. 크리스에게 대답하듯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대답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엔 페니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대답과 비교해 보세요. 크리스가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네요. 난 학교 갈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What are you doing today? I'm going to school. 이제 크리스가 오늘 오후에 시간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렇다고 대답하고 같이 뭐 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Are you free later? Yes. Let's do something. 다음은 크리스가 쇼핑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나 쇼핑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해 볼까요? Why don't we go shopping? I don't want to go shopping. 잘하셨어요. 이제 Why don't we 가사에서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해 볼까요? 문장 끝에 instead 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Why don't we go swimming instead? 크리스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지 물어보네요. let's를 사용해서 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해 보세요. Okay.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at the station. 크리스가 outside, 역 밖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그래 라고 대답하고 몇 시에 만나면 좋을지 물어봅시다. Okay. Should I meet you outside? Okay. What time should we meet?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가 만날 시간을 제안하네요. 좋다고 말해볼까요? 약속 정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럼 그때 만나자 라고 얘기해야겠죠? 어떻게 말할까요? 7 is good for me. Okay. Let's meet then.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연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시작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today? I'm going to school. Are you free later? Yes. Let's do something. Why don't we go shopping? I don't want to go shopping. Why don't we go swimming instead?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at the station. Should I meet you outside? What time should we meet? 7 is good for me. Let's meet then. 좋습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day? I'm going to school. Are you free later? Yes. Let's do something. Why don't we go shopping? I don't want to go shopping. Why don't we go swimming instead? Okay.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at the station. Should I meet you outside? Okay. What time should we meet? 7 is good for me. Okay. Let's meet then.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영어로 약속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낙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오늘 저희 쇼에서는 런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하우스, 집을 같이 사용하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어하는지 알아보고 그분들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필을 모셔볼게요. Hi, Phil. Hi, Kate, and hello, everyone. 네, Phil, 새로운 하우스메이트가 생겨봤죠? 어때요? Well, he seems really nice. The last one was a nightmare.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Kate, I asked a lot of questions to make sure they'd be the right person to live with. And that's what today's program is about. I asked London, what questions would you ask a new flatmate? Here are the responses. Normal things of where are you from? Sort of like what's your family like? Do you have any pets? Are you a party animal? Some good getting to know you questions there. It's good to know a bit about somebody if you're going to live with them. 자, 그럼 질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 Are you a party animal? 혹은 Do you have any pets? 이렇게 조동사 are와 do로 시작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형태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Yeah, that's fine when you just want yes or no as an answer. But what about when you want to know a bit more? 네, 그럴 땐 의문사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조동사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는 너는 무엇은 어때? 라는 의미인 is lik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너의 가족은 어때? 라고 물어볼 땐 What is your family lik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it's probably a good idea to find out more about what a new flatmate likes doing. Where do you like to go after work?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Do you like to host people to stay, or do you like to go over to other people's houses? All things that it's important to know. It's good to find out if you like the same things. 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선 Where do you like to go after work? 일 끝나고 주로 어디를 가세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시간이 남을 땐 주로 뭐 하세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What are the new question types? 네, 세 번째 사람은 두 가지의 네, 아니요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Do you like to host people to stay? Or do you like to go over to other people's houses?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할 경우엔 or 또는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Okay, so as well as knowing whether people like a party or not, a lot of people were quite interested about whether a flatmate would clean up afterwards. Describe what a clean flat looks like to you. On a scale of 1 to 10, how tidy are you? You know, what's your opinion on what's not? Important things to find out. Maybe because you don't want to live with someone much more untidy than you. Or maybe because it's not good to live with someone who's much more tidy than you. 맞습니다.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새롭게 질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질문의 형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아파트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describe, 설명해달라고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1에서 10까지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네요. 네, 여기서 What's your opinion? 너의 의견은 어때? 라는 말은 사실 What do you think about?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과 결국 누군가에게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Keith, we're nearly out of time. Do you want to end the program?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 살고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면서 연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잉글리시 레슨에서 또 만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BBC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선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평양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파라디오 1355kHz와 9,115kHz 그리고 9,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중파 AM 1432kHz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BBC 코리아 방송입니다. 저는 정선영입니다. 박근혜 집권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처함과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배경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타이완 입장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중국과 대만의 자존심 갈등. 이번엔 권위 있는 문학당 후보의 국적 표기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 2, 1. 무중력 상태인 우주 생활의 가장 큰 부작용, 아무래도 근육 손실일 텐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벌레 수천 마리가 우주로 보냈습니다. BBC 코리아 방송 서명진 기자의 오늘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